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독서입니다. 똥남입니다. 네, 오늘은 탁월한 사회의 시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 2강 선도, 이끌다 부분 하겠습니다. 똥남님 이 책 처음에 읽으실 때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 번 읽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책은 확실히 어려운 거를 읽고 여러 번 깊게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런 어려움을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고요. 네. 그거를 극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술술 익히는 거를 빠르게 읽는 것도 물론 좋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배움을 위해선 내한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책들, 불편한 책들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게 여러 차례 읽어서 내 걸로 만든다면 그게 진짜 내가 넓어지고 내 그릇이 좀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장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 2강 선도력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해주실 건가요, 동남님? 네, 여기 저자께서는 질문과 답, 대답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는 그동안에 정답을 찾는 것에만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이 많으면 선진국, 대답이 많으면 후진국 이 말씀 이 부분인가요? 그렇죠. 질문이 많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질문은 호기심과 궁금증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자기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그만큼 더 자기를 깊게 들여다봐야지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과 관찰이 있어야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게 질문을 많이 해야만 된다. 그게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또 네. 교수님이 질문을 하면 네. 학생들이 이제 답을 하잖아요. 네. 그 답을 하는 건 이미 주어진 답이 있고 그거를 자기가 뭘 외우던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한테 뱉어지는 것이지 진정으로 자기가 사유해가지고 나온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최진석 교수님의 말은.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또 공부하는 친구들일수록 이 대답을 잘한대요. 그런데 이 선도라는 건 결국엔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거고 그 앞서 나가서 자기의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답만 잘하는 애들은 방향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그것을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선도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도라는 경 결국엔 누구보다 앞서 나가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나를 따라오는 뒤후자들이 그거를 따르게끔 장르를 만드는 건데 결국 대답하는 거는 이미 주어진 답이 있다는 거고 그건 절대 선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거는 종속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 따라가는 거죠. 삶인 거죠. 그냥 저 앞에 누가 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속도전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래서 여기선 대답보다는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이 동의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저도 이런 답을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특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선도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당연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선도력을 갖는 것이 바로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래요. 내가 예전에 보지 못한 눈높이에서 봐야지 질문이 생성이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감으로 해서 내가 길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그 길을 통해서 누가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게 선도력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할 부분은 국가 발전 단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 수준을 나눌 때는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으로 나눈대요. 네. 이건 이미 그렇게 나누고 있죠. 근데 우리가 나눌 때는 이 간격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까지의 간격과 중진국에서 선진국까지의 간격이 엇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가는 난이도가 한 5 정도 된다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난이도는 5만 정도 된대요. 만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진국까지는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그 선도력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던 그 벤치마킹이 해당되겠죠?
벤치마킹을 하면 중진국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간격이 5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따라하기,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중진국에 올라섰는데 선진국으로 가려면 5만, 10,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단계보다. 어마어마한 네. 차이네요. 네. 이때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로 선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도력. 자, 우리는 지금 중진국이에요. 그쵸? 네. 중진국이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 말을 했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바로 이 탁월한 사회 시선, 철학적인 시선이 높아져야지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따라하기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도 선도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철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아까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대답보다는 질문이다.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의 결과물을 수입해서 그냥 그 지식과 이론을 습득해서 달달 외워서 쭉 읊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진석 교수님은 지금 그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건 철학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그 철학을 함으로써 생긴 그 사유활동. 다른 사람이 해놓은 생각의 결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철학을 하면서 생각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대요. 가정을 보면 철학의 탄생에 이제 가정을 보면 철학사의 최초의 철학자가 탈레스래요. 탈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만물의 근원이 물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래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왜 탈레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전에 탈레스가 살던 그 이전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은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탈레스만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믿음에 gat혀 있었던 세계예요. 생각이 필요 없던 단계죠. 생각이 필요 없었던 시대였어요. 이거 왜 홍수가 났냐면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가뭄이 왜 났냐면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다 해결됐던 거였는데 문제 해결됐죠. 네.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홍수가 나고 왜 가뭄이 들고 그걸 탈레스가 계속 생각을 질문을 한 하면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게 만물의 근원이 물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사유를 하게 됐는지 인간이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탈레스에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정해진 것과 결별하는 독립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그게 철학인데 탈레스는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거고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결과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는 자기 삶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파하고 대신해주는 삶밖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종속적인 삶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최진석 교수님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철학 생산국이 아니에요. 철학 수입국이에요. 그게 철학 수입국인데 철학 수입을 했다는 건 결국엔 철학의 결과물을 수입을 했다는 거지 철학 그 사유의 가정을 수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 가정은 그 시대에 그 고민을 담았던 그 시대상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장르를 형성한 거죠. 네네. 맞나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최진석 교수님은 우리가 선도력을 갖기 위해서 바로 그런 기존의 문법을 뛰어넘는 새 문법을 준비하는 그 도전 그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선도력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결론으로 내린 게 바로 꿈꾸는 삶입니다. 꿈꾸는 삶. 네. 꿈이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바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고 답이 없는 거라 자기가 가는 길이 선도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건명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오항택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대요. 젊은이들을 반역자로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원생 여러분은 반역자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대요. 이 반역이라는 건 기존의 것에 저항하는 거, 이미 있는 것보다 아직 오지 않을 것을 더 궁금해하는 일, 이게 바로 반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선 그동안 있는 지식을 배운 따라하기, 이 훈고기풍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살라는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명원이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않을 거냐라는 질문에 그 최진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꿈과 이상이 있으면 그 꿈과 이상을 실천하고 시도하면 되는 거지. 그게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을 논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칼같이 말을 합니다. 이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선도를 갖는다는 게 뭔가요? 선도. 답이 없어요. 이게 성공할지 불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거기에 계속 실천하고 시도하면 언젠가는 그게 내가 선도가 되고 그 길을 누가 나를 따라온다는 거죠. 선진국은 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지금 선진국들이 제조 공장들이 거기 있나요? 다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가 선진국이 하고 그거 만드는 거는 다 후진국이나 중진국에서요. 그들이 하는 거는 선도고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 하는 건 그 선도력을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를 만드는 건 선진국이 하는 거예요. 그 장르를 만드는 게 바로 생질문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든 거죠. 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만이 그 장르를 만들 수 있죠. 이미 기존의 것은 장르가 이미 형성이 됐잖아요.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 위해선 자기의 꿈을 꿔야 되는데 이 꿈은 기존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새로운 것, 그 반역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럼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처리하는 그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꿈을 꿉니다. 그 길을 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좁은 오솔길이었죠. 외길이고 주변에 나무나 뭐 이런 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도 안 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외길이지만 단단한 길이 형성이 되고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그 길을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점점 넓어지고 더 주변에가 깨끗이 정리되고 그러면서 또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이게 바로 선도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꿈꾸는 사람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꿈꾸는 사람이 물론 실패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시도할 수 있다는 건 꿈꾸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은 무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관념으로 보면 저 허무망랑하게 되지도 않는 꿈 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에 있는 나의 눈높이로는 그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다 과거의 시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앞을 어떻게 내다봐요. 그게 불가능성을 묻는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한 게 최진석 교수님이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단호하게 또 말씀하시네요. 꿈이 네. 없는 삶은 빈 껍데기다. 껍데기는 가라. 아무튼 그래서 선도력을 갖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답보다는 질문하려고 하고 그리고 꿈을 꾸려고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하고 그리고 호기심과 그리고 궁금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은 걸 적더라도 똑같은 거를 하더라도 왜 그런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 1강에서 보면 전면적인 부정이 있어요. 그렇죠? 버리다. 네. 부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존의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 그렇죠. 네, 기존의 것을 버리고 나의 꿈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도전하시고 그 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네,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